미국 금융 대기업인 HSBC홀딩스가 최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3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일하고 싶은 나라의 순위를 조사해보니 일본이 32위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 풍족한 국가로 인식되었던 일본은 한때 외국인이 취업하고 싶은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무너짐에 따라 일본이라는 노동시장의 메리트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개방한다고 해도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근로자가 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으로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임금이 낮고 만족도 또한 낮다, 너무 폐쇄적인 사내 문화, 그리고 낮은 쾌적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심각할 정도로 폐쇄적인 관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시장. 이를 본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실수령의 급여에서 한국에 졌으니까 이전의 다른 조사에서도 선진국 중 단연 최하위인 53위 베네수엘라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었지. 일본에 가면 노예 취급받는다는 게 조금씩 세계에 인식되고 있는 건 좋은 경향. 아깝네, 조금만 더 하면 꼴찌였는데. 그저 치안이 좋으니까 자신들의 급여 수준이 개발도상국처럼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걸까. 일본인은 너무 고지식해서 외국인이 보면 이상하겠지. 겨울 도쿄는 죄다 검은 양복이라 장례식 같다. 해외 기업과 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계약해서 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인 자체가 빈곤해지고 있는데 일본인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장시간 일하는 데 비해 성과는 없다. 기피하는 이유가 너무 정직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노동 환경은 진짜 나쁘니까 오지 않는 게 좋다. 관심이 있다면 관광으로 충분. 벤츠 판매량도 한국이 2017년에 일본을 제꼈다. 인구가 겨우 5천만 명인 한국에 제껴지다니 비참하다. 20년 전에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미국, 유럽, 호주는 150에서 180으로 증가했는데 일본은 90이다.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삶의 질은 정말로 낮다라는 느낌. 제대로 된 정보가 침투했구만. 뭐 한국 정도와 비교할 정도니까. 일본인이 중국에 돈 벌러 가는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머리가 딱딱한 사람은 다른 나라 까더라. 지들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좁은 섬나라인데 사상까지 좁다. 아베가 이런 데이터를 봐도 3초 후엔 깨끗하게 잊어버리겠지. 편하게 일할 만한 직장이 없다. 희한한 완벽주의라 스트레스 투성이 정도가 있습니다. 한때는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일본.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은 없겠지만 차후에 순차적으로 나타날 후폭풍을 그들은 앞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정중히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산 맥주와 자동차 감소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일 간 경제전쟁에 따른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은 해외에서도 꽤나 흥미롭게 보고 있는 이야기거리인 듯한데요. 해외 언론의 한국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관련된 기사 중에서도 일본산 맥주와 일본산 자동차의 급격한 판매 하락에 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눈에 띕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외 네티즌들에게 설명해주는 모습도 보이는 게 인상 깊은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가디언즈는 최근 일본의 맥주와 자동차 판매는 무역 및 안보 협력에 타격을 입힌 국가의 전쟁 유산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한국에서 급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요일 판매가 전년 대비 8월 57%, 맥주 판매는 전월 대비 97% 이상 감소하면서 같은 달에 거의 소진됐다고 설명했죠. 여기에 한국의 도요타 판매량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542대이며 혼다의 판매량은 81% 감소한 138대로 기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해당 기사의 23일 현재 댓글은 97개에 달합니다. 댓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나는 한국의 집들이 냉장고, 공기청정기, 게임기, 체중계, 화장품, 펜, 공책 등 일본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을 봤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 물건이 거의 없다. 김치는 있지만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너무 싫어해서 집에 있는 모든 일본 물건을 버리기로 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일본인들이 침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가장 많은 대댓글이 달린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유식한 외국인이 등장합니다. 해당 네티즌은 일본은 한반도에서 특히 국내에서는 다루기를 거부하는 잔악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강압에 의해 이행한 1965년 조약에 대한 일본의 강조는 당연히 한국인들에 의해 일본이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최소화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반도를 자신들의 감시 아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가디언이 예측 가능한 영미 외교 정책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동안 한국은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세대 간의 노력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일본과의 정보공유 협정에서 손을 떼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옳았다면서 한국의 선택이 옳다고 강조합니다. 해당 댓글은 20개에 가까운 대댓글이 달립니다. 한 네티즌은 훌륭한 분석, 짧지만 통찰력이 있다.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기사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지만 여기 도쿄에서는 그저 한국이 다시 히스테리적인 반일 민족주의로 인구들을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나는 한 나라의 기본이 다른 나라에 대한 증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소 한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합니다. 이 밖에도 해당 갈등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외국인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양각색의 반응이지만 많은 댓글들이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들도 이번 한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복수의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재팬디스플레이의 금융 지원 예정이었던 중국 하비스트 펀드가 지원을 연기할 방침을 JDI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JDI의 재건책은 사실상 백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의 상황도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교도통신도 이에 대해 만약 하비스트 펀드로부터 약속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팬디스플레이는 지난 8월 하비스트 펀드 및 기업연합과 800억 엔을 지원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중 하비스트 펀드는 600억 엔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팬디스플레이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하비스트 펀드 등의 지원 수용을 결의할 예정이었던 반면 하비스트 펀드는 기존 제공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팬디스플레이는 지난 8월 발표한 2분기 결산에서 최종 손익 832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해당 뉴스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중국 펀드가 지원 철회했다고 나오네. 재팬디스플레이는 진짜 끝난 듯. 경영난에 한국한테까지 버려지고 이제 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말해봐야 소용없겠지. 애초부터 싱글 고용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기술력이 있을 리가 없지. 망해도 어쩔 수 없었다. 진짜 칼같이 잘라버리는구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니 바로 지원 철회해버리네. 이젠 중국 기업이 인수돼도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해야 할 판이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 따위 거들떠 보지도 않은 수준이 되었다는 거지. 나도 집에 LG 제품이 거의 대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거 있나? 그냥 중국 기업 말고 삼성에 인수되면 안 될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진짜 일본의 제조업은 끝났구나. 나름 기술력 좀 있다는 대기업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도 지원금조차 못 받아 폐업 위기라니. 시대에 뒤떨어졌으니 도태되는 거야 당연하겠지. 한국의 기술력으로 밀려 중국의 자본 및 인건비로 밀려 지금껏 망하지 않은 게 더 신기할 정도다. 아베가 오늘도 한 건 하네. 잃어버린 20년 대부분이 아베 정권 시기였는데 일본 파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자. 그나마 애플이 지원 확대라는 보도가 있어 아직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만약 애플마저 일본을 버리면 그땐 진짜 끝이다. 레드윅들은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바로 아베노미스 찬양해 왔던 거잖아. 기술은 분명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 충분히 가세 상태에서 버텨왔으니 이제 그냥 놔주는 게 어떠냐? 솔직히 지금까지 이런만 유지해온 것도 봐주기 너무 안타까운데. 전략과 기술의 부재,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원인의 전부다. 회사가 처음 설립됐을 적부터 잘못된 전략을 펼쳤고 한국보다 더 치열하게 기술 개발하지 못했다. 그 외엔 전부 변명일 뿐. 지원금 받는 것도 웃긴 게 그거 받으면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있고 만약 기초가 튼실한 기업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아니 애초에 자금 지원 철수하는 곳은 없었겠지. 미래가 안 보이니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재팬디스플레이는 애초부터 민간과 관의 사기극으로 시작한 기업이었어. 이익 따위 올리고 있다는 느낌도 없었다. 애플이 지원금을 늘린다는 게 절대 좋은 얘기 아니야 이 멍충이들아. 나머지 지원 금액을 전부 애플한테 받으면 그만큼 애플에 종속되는 거고 만약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일본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이로써 자칭 기술되고 일본이라는 거짓말이 세상에 폭로되었다는 거지. 그냥 중국한테 팔리지 않는 게 더 나아. 그랬다가 기술 유출이라도 발생하면 어쩌려고. 차라리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그냥 폐업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아베는 뭐하고 있는 거냐? 일본 대표 기업인데 세금 투입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아베노미스 원칙 중 하나라도 되는 거야? 진짜 답답하다. 그냥 망하라 그래. 어차피 가망 없어. 지원금 받아서 다시 월급 주고 해봐야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은 절대 따라갈 수 없다.